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판이 뒤집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은요, 여론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민심이잖아요. 여론이잖아요. 여론. 그 여론을 뭘로 확인합니까? 선거가 제일 큰 여론조사지만 지금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다양하게 쏟아지는 그 여론조사 결과, 그걸 보고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일정한 추세가 지금 드러났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기각하라. 이게 지금 직무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지금 다수로 지금 보이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망테크라 그러죠. 폭망테크입니다. 이재명도요, 그 일극 체제를 지금 자랑하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극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겠어요. 그와 함께 이재명의 개인 대선 그 주자 지지율도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김문수에게 따였죠, 벌써. 자,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 끝납니다. 저 사법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저런 인간을 끼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배후에 있던 어떤 조직 세력이 있다 치면요, 이재명을 용도 폐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이재명은 지금 엄청나게 후회할 거요. 누리피디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재명은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게 아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이 원하는 것은 압박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대통령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야를 시키려고 했죠, 원래는. 그걸 노렸던 겁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으로서도 불안한 거예요.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탄핵 과정에서 양 진영이 결집해버리고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덩어리는 보수 쪽이 더 크거든요, 저쪽보다도. 그러면 자신이 불리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 그리고 탄핵 과정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너무도 다르잖아요, 지금. 원래 저들이 이 대통령이 던진 계엄이라고 하는 이 이제 상황 때문에 급격하게 탄핵으로 왔는데, 그때는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죠. 압도적 민심이었지, 그때는. 그때는 말이죠, 대통령 탄핵하라가 거의 80%였어요. 그게 불과 한 달 못 가서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렸죠. 이게 민심입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어떤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고 진짜 나라가 위기거나 큰 어떤 대사건이 터지게 되면요, 소위 이제 국가 본능 같은 게 이제 발동해가지고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자, 지키자,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터졌죠. 자, 이재명은 어쨌거나 졸지에 지금 대선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재명 질 수 있어요. 지면 이재명 끝입니다. 정치 생명 끝난다니까. 바로 감옥 가는 겁니다,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끊긴 이재명을 법원이 구해줄 가능성은 0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0.1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0입니다. 이걸 이재명이가 알죠. 그래서 이재명은요, 이런 위험한 승부수를 지가 던지려고 안 했어, 사실은. 여기서 지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판 뒤집혔다. 여론은 완전히 지금 뒤집히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판이 이렇게 뒤집히면 탄핵 자체도 안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 눈치 안 볼 것 같아요. 이재명하고 완전히 그냥 알삼육이다. 그냥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래라든가 카르텔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8명 그 헌법재판관들 다 그렇게 구워 삼는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 흐름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냥 4%에서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4%, 5%, 5%, 4% 이런 식이었다고. 근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대실패를 지금 애고하는 거죠. 그들은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하려고 그랬어요. 여론이 다 받쳐준다. 언론도 다 밀어준다. 그리고 후다닥 그냥 해치우면 그냥 끝난다. 조기 대선 간다. 탄핵 소추하는 과정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배반자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나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대통령을 깐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결과. 100% 성공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걸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르냐?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게요, 우파 애국 보수 자유진영의 목소리가 커진 거죠. 유튜브가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SNS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2030 젊은 우리 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여기가 정말 엄청난 이번에 그 기여를 했다라고, 영향을 이제 이렇게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그 밖에 부정선거 이슈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게 거의 이제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게 그냥 음모론이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인식의 대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얻었던 가장 큰 효과는 부정선거가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킨 겁니다. 심지어는 검찰 내부에서 뭐 벌써 그걸 수사하자라는 목소리가 터지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두 명이지만 이거 수사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이슈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김민진 의원들이 뭐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 그래요. 당에서는 물론 그걸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분출을 국민적 이 분출을 못 막는다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화산 폭발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대폭발을 일으킬 겁니다. 그때는 전부 다 그냥 이 부정선거 이슈 속으로 다 가다 놓고요. 그냥 한 방에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을 지금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판 뒤집혔다. 탄핵 실패. 민주당 폭풍 오열. 윤 대통령에게 걸려들었다. 당했다. 이재명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게 제가 썸네일 제목인데요.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 46.5, 민주당 39, 정권 연장 48.6, 정권 교체 46.2. 이런 것까지도 뒤집어지네. 이런 것까지도. 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민주당 그야말로 폭풍 후에 눈물 뿌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윤 대통령 지지율 50%, 대선 득표율 넘겼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요 52점 몇 % 나온 것도 있어요. 자, 아시아투데이 코프라 정례 여론조사 골든크로스 진입했다. 이 지지율은요 대통령이 어쨌거나 대선 득표율을 지금 상회하는 거죠. 60%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2030 청년들, 그리고 40대 초반들도 2030하고 비슷해요. 10대 후반들, 이들이 전부 대통령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거의 다 왔고요. 여성들도 지금 하나, 둘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 여성들도 중국을 좋아한다거나 북한을 좋아한다거나 빨갱이를 좋아한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쪽이 독재 세력이고 뭐 부패 세력이고 이런 식으로 잘못 이렇게 왜곡 선동되어 있다 보니까 세뇌를 당한 거죠. 영화 같은 거, 뭐 연극 같은 거, 뭐 문학 작품, 뭐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공연 문화, 예술 문화 이런 것들 그것에 의해 가지고 많이 편향적으로 정보를 취득했죠. 역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고 왜곡된 시선 그리고 이제 세뇌된 그런 어떤 상태 속에서 이쪽은 이제 우파 세력을 악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죠. 거기다가 또 페미 뭐 반페미 이런 이슈 때문에 여자들이 주로 저쪽으로 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 사건은요 그것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누구 말처럼 70%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거의 뭐 11%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국 혁신당하고 합쳐도 한참 앞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십시오. 매우 지지한다가 42입니다. 이건 게임 끝입니다. 원래 매우 지지한다가 25만 돼도 굉장히 높거든요. 매우 지지한다. 이거 콩고리들을 말해요. 그런데 42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이걸 말이죠. 입틀막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 업체를 조사하겠다. 뭐 여론조사 업체가 발표할 수 있는 조건을 법으로 만들겠다. 난리를 치고 있죠. 이거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걸 저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지지율 싸움이거든요. 자, 이런 결과들 엄청납니다. 골든크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안철수 같은 것도 이제 절대 탈당 안 한다. 내 정치 마지막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고요. 지금 꼬리 내린 사람들 중에 홍준표, 오세훈 이들도 꼬리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 조기대선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는 거지. 처음에는 완전히 이제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준비했죠. 진짜 스타트 시동 걸더라고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흐름이 이상하다. 민심이 완전히 반대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이런 식이죠. 그래 지금 충분히 대반격 대역전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관위가요. 윤석열 지지율 40% 여론조사 민주당 이의신청 기각했습니다. 선관위도 지금 그 내부가요. 전부 다 하나로 똘똘 뭉친 건 아니라 그래요. 거기도 분명히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뭐 터질 겁니다. 지지율 40% 갖고 저들이 난리 쳤는데 지금 55% 나오는 건 어떡할 거야. 이제 조만간 55가 나올 텐데. 자,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요. 쓸 자리가 없습니다. 자, 현직 검사가 벌써 이런 말을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자.
음모론으로만 치부 안 된다. 검찰 내부망에 이제 글이 올랐고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뒤집어질 겁니다. 현재는요,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그 밖에 이제 기존에 이제 붙박이들이 부정선거를 언급 못하게 막 누른대요. 누르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대요. 분위기가. 자, 그렇지만 그걸로는 못 막습니다. 결국은 뚫고 나옵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상한 자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시 총선 치를 필요가 있겠나 이런 것도 있겠고 그 중에는 연루자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루자들도 안 그러면 저렇게까지 극구 부인하고 그걸 말 못하게 자꾸 입틀막 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에 관해서는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다른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자, 이런 것들 검찰 내부망인 이 프로스에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 정말 엄청난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뭐 상황은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뭐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 위에 이재명, 여기 권영세 이 두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자, 이재명 만난 야당 원로들 점령군 모습 절대 안 돼. 국민께 겸손하라. 이재명이 붕괴된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하면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여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완전히.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나간 거야.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그걸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 하는데 실패했던 거죠.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고 계속해서 초강수로 나가다가 이제 민주당은 탄핵을 절대 못해요. 그 누구도 탄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뭐 정권에서 탄생한 공직자들 있잖아요. 주요 이제 보직자들 마음 놓고 싸우세요. 이제 탄핵 안 당한다니까. 한 명도 탄핵을 못해 이제. 검사 탄핵, 뭐 방통위원장 탄핵, 뭐 누구누구 탄핵 이런 거 이제 못한다니까요. 겁을 이제 냅니다. 저들이. 탄핵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걸 저들이 이제 알은 거거든. 대통령 탄핵할 때까지는 계속 올라왔어요. 지지율이. 그런데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서부터 완전히 꺾이면서 쫙쫙쫙. 이제 최상목 같은 사람은 겁낼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싸우라니까. 충분히 지금 싸울 수가 있어요. 지지율 보세요. 지지율 이상 가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들이 아무리 종종 카르텔, 뭐 종북 카르텔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율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일타 강사, 전한길 강사가 이렇게 용기를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심을 보고 하는 거거든. 지지율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이재명 요즘 표정이 항상 뭐 이런 게 많대요. 웃지도 않고 그냥 심각한 표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패가 아닌데, 이런 방식이 아닌데, 탄핵 이거 아니었어. 이건 아니야. 후회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건 탄핵은 이재명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와,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비명계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제 이재명 죽이는 이제 킬러들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칼을 갈고 벼르고 있었죠. 초일회가 다음 달 정세균하고 만나는데 정세균뿐 아니고요. 김부겸, 뭐 김동연, 김경수 이들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이재명 토벌 작전에 나갈 겁니다. 자, 이들이죠.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다. 여기 뭐 몇 명, 그 밖에도 몇 명 더 있죠. 요즘은 우원식이도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내가 바로 이재명을 대신할 수 있는 대항카드다. 사실 이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이 있습니까? 인물이 있습니까? 임종석이가 요즘 부쩍 이제 이재명 비난을 많이 하고 있죠. 종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이 임종석은요. 이재명도 흔히 이제 종북 이렇게 이제 불리잖아요. 그럼 종북이 왜 종북을 까느냐? 그래서 이재명의 성격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친중에 가깝다고 봅니다. 종중에. 이재명은 종북보다도 양다리 걸치다가 요즘은 이 종중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이 중에 누군가 한 명 나오겠죠. 누군가 한 명. 하나, 둘, 셋, 넷, 5명인데 이거 맞을 겁니다. 정세균은 지지율이 워낙 없고 거기는 좀 약하고요. 이 중에 한 명이 아마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대표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 숨죽인 민주당은 국민 신뢰 얻겠나. 김부겸 한 총리 탄핵 반대했다가 내부에서 얼마나 당했나. 자, 이낙연 설 연휴 이후 호남에서 강연. 이낙연도 요즘 지지율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자, 김경수, 우원식, 김경수 만찬서 만남. 자, 조홍천 소보로만 파냐? 팟빵도 팔자고 말한 건 유권자 선택권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에게 지금 이중성을 공격하는 거죠. 이재명의 독주 독단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지금 터진 것이죠. 자,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문이 있죠. 문재인.
자, 문재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볼만한 상황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거기가 카오스, 혼돈이 이제 이렇게 전개될 것이고 엄청난 어떤 내부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요. 강 건너 불구경 재미있잖아요. 구경 중에 불구경만큼 좋은 게 없다고, 재미있는 게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불붙은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겪을 겁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죠. 자,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런 뉴스까지 나오네요. 현직 법원장 공수처 윤 대통령 영장 발부한 법원, 응? 아무 책임 없나? 바로 이제 문제의 창경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분은 현직 법원장이에요. 와,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개 판사가 아니고 법원장입니다. 법원장.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댓글로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합니다만 이분이 누군가 하면 임병열 사법연수원 15기 청주지방법원장입니다. 이분이 또다시 의인으로 등극이 되네요. 이재명에게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때렸던 그 한승진 판사에 이어서 의인 등극입니다. 요즘 재판부가 우리 법원이 온통 빨갛잖아요. 느낌이 완전히 그냥 한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의인들도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법원 내부 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죠? 자, 이 임병열 법원장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법원 내부도 지금 들끓고 이제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자를 수가 없어요. 저는 각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 이거 재판할 가치가 없다. 까면 안 된다. 국회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걸로 말합니다. 그거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고요. 대통령 직무 복귀를 의미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1라운드고요. 2라운드는 이제 공수가 바뀌는 겁니다. 전세 역전. 이제 우리가 저쪽을 향해서 토벌 작전을 벌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언론도 많이 들어와요. 조선하고 동아은은 벌써 돌아오고 있고 중앙만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 조만간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